지오메트리 대시에서 탑1이라는 자리에 파급력은 매우 막강합니다. 탑1을 베리파이한 유저는 엄청난 실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고 그 레벨을 제작한 유저 역시 대중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탑1을 차지한 대부분의 레벨들은 그 시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고 유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데몬 파크부터 시작된 탑1의 역사는 현재 아메시스트까지 총 41개의 레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탑1 레벨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대답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디자인이 이뻐서 그 시기의 지혜를 입문해서 낭만이 넘쳐서 노래가 좋아서 등등. 오늘 저는 아마 대다수의 유저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남긴 임팩트만큼은 그 어떤 이때들에게도 홀리지 않는 레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파헤쳐볼 레벨은 아마 모르는 유저를 찾는 게 더 힘들 슬러터하우스입니다. 최근 슬러터하우스의 이미지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깨는지 겨루거나 데스링크로 둘이서 동시에 깨거나 사무템 연속으로 깨거나 언러프 버전이 깨지거나 등등. 한 사람이 눈에 띄지만 일단 넘어갑시다. 아무튼 지금은 고수들의 놀이터가 되었지만 출시 당시의 슬러터하우스는 당시 압도적인 1위였던 탈타러스를 장난 수준으로 만드는 규격 외의 강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게임 플레이, 어디서 가져온 거지 싶은 노래, 그리고 그동안 레벨들에서 볼 수 없던 분위기까지 충격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레벨이었습니다. 레벨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다른 쪽으로 설명해볼까 합니다. 이 레벨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레벨의 역사는 자그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5년 아이스드 케이브는 서버에 본인이 만든 레벨을 올립니다. 그 레벨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보셨을 불가능한 레벨 슬러터하우스입니다. 과거 유명 슈케에서 토시디럭스가 올린 영상을 통해 이 레벨은 그냥 말도 안 나오는 게임 플레이로 먼 옛날에 유명했던 불가능한 레벨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18년 아이스드 케이브는 이 레벨이 잊혀져갈 때쯤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 리메이크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아는 슬러터하우스는 과거 불가능 레벨 슬러터하우스의 리메이크 레벨인 것입니다. 이후 그는 레벨의 프리뷰를 2차례씩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 레벨에 쓰인 노래는 뉴그라운즈에 존재하지 않는 노래였습니다. 당시 외부 음악 사용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래를 찾게 되었고 의외의 경로로 노래가 사용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XVA라는 유저가 자신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플레이 영상에 사용한 리믹스인데요. 크라임즈가 제작한 노래 로스트의 빈스 스테이플스의 노래 파이어를 샘플링으로 넣은 버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노래도 노래인데 중간에 등장하는 회전하는 시자가도 나옵니다. 이 영상을 오마주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늘 그래왔듯 많은 짐의 유저들이 레벨의 프리뷰를 보고 이 영상으로 달려왔고 영상 내용과 관련 없는 짐의 관련 댓글이 범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스드 케이브는 두 프리뷰를 일부 공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레벨의 노래를 사용하기 위해 XVA에게 허락을 구한 후 영상에 들어있는 총소리와 게임 플레이 소리를 배거의 노래만 따로 떼온 리믹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노래에 XVA 리믹스라고 적혀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아이스드 케이브는 레벨의 새로운 프리뷰를 올립니다. 드디어 레벨의 전체적인 구도가 이 영상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 프리뷰는 프리드라과 드랍 초반의 아이스드 케이브의 파트와 중간의 아이리스의 파트만 디자인이 된 채로 공개되었는데요. 레벨의 레이아웃을 보면 지금 버전과 달리 웨이브 구간이 살짝 다른 것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레벨의 존재는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아이스드 케이브가 프리스탈 엣지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등 다른 레벨에 집중하게 되면서 레벨에 대한 관심을 접어든 것이 이유였습니다. 잊혀져가던 슬러터하우스의 관심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것은 바로 새로운 디자인된 파트의 등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레벨의 하이라이트 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리버의 파트였는데 5초 남짓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넘치는 디자인으로 많은 유저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오는 데에 성공합니다. 지고 그는 마지막 파트를 맡은 CD 뮤직의 파트까지 공개하며 레벨의 최종 공개일을 2021년 4월 30일로 발표했고 이날 완성된 레벨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레벨의 완성 버전을 공개한 영상은 2,500만이 넘어가는 조회수가 증명하듯 당시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남기며 새로운 탑1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제 베리파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벨이 공개되었을 당시 포럼 1위는 탈타러스였습니다. 그 뒤에는 더 골든, 조디아, 헤노스, 크림슨 플래닛 등 지금의 6, 72권 레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업의 밸런스 조정이 하나도 되지 않은 슬러터하우스가 등장했고 당시 유저들의 수준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레벨이었습니다. 유명 유저 쿠루미가 약간의 프로그레스를 냈던 것이 전부였고 그는 이것을 언러프 사일런트 클럽 스텝에 비유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스드
아이스드 케이브는 리버 파트를 너프하고 79%의 웨이브 구간을 일부 수정했지만 그럼에도 이 레벨은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스드 케이브는 난이도를 당시 탑5였던 도디아급 난이도로 크게 너프를 하고 베리파이를 할 유저를 찾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정해진 유저는 소닉 웨이브 인피니티의 베리파이어로 유명한 잔이었습니다. 언너프 버전에서 꽤 괜찮은 성과를 얻었었지만 레벨이 요구하는 스킬셋이 본인에게 너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는 베리파이를 포기합니다. 이 레벨에 관심을 보였던 다음 유저는 독이었습니다. 그가 레벨을 잡기 시작한 이후로 단기간에 51%를 가게 되며 금방 베리파이가 될 것처럼 보였으나 5종의 이유로 호스트인 아이스드 케이브가 게임을 접게 되면서 독이도 베리파이를 멈추고 그동안 진행하고 있던 알파벳별 익스트림 데몬 클리어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됩니다. 얼마 뒤 아이스드 케이브가 돌아왔지만 독이는 그의 프로젝트를 하느라 바쁜 상황이었고 바쁜 독이를 대신해 베리파이어를 커스드로 정하게 됩니다. 당시 사쿠펜 서클스를 베리파이하고 있던 그는 이를 잠시 미루고 슬러터하우스를 집중하는 듯 했으나 그가 베리파이를 맡게 된 이후로 레벨의 행방은 갑작스럽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드 케이브는 다시 레벨을 살리기 위해 공지를 올립니다. 레벨의 난이도를 도디아급이 아닌 탑 1급으로 다시 조정하고 가장 먼저 클리어한 유저가 베리파이어가 되는 일명 베리파이 레이스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베리파이 레이스에 뛰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속도를 내었던 스페이스 UK가 8일 만에 베리파이를 해내면서 이 레이스도 종료됩니다. 일주일 뒤 슬러터하우스는 비슷한 시기에 베리파이 되었던 파이어오크, 아큐러스와 함께 레이팅이 되었고 탈타러스보다 어려운 이때 세 개가 동시에 레이팅되자 커뮤니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가 슬러터하우스는 모두가 1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파이어오크마저 제치며 새로운 1위에 등극하였고 500일 넘게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탈타러스를 끌어내렸습니다. 슬러터하우스는 긴 시간 동안 1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파이어워크와 계속해서 비교를 받고 있었고 2달도 되지 않아 또 다른 1위 후보였던 사쿠펜 서클스가 베리파이 되며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 클자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1위를 탈환합니다. 또 몇 달 뒤에는 어비스 오브 다크니스가 베리파이 되며 다시 2위로 내려가게 되지만 스페이스 1K로 인해 기어코 1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과거의 RGB를 연상시키는 슬러터하우스의 1위 싸움은 아케론의 등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심지어 아케론도 처음에는 슬러터하우스 아래인 2위에 배치되었다가 수많은 유저들의 반발로 인해 1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수많은 유저들을 충격에 빠뜨린 스페이스 1K의 핵 덕발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리파이어 역할은 가장 먼저 이 레벨을 클리어한 도기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으로 클리어한 조잉크가 세계 최초 클리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슬러터하우스로 인해 1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파이어워크도 도기가 클리어하기까지의 2달 동안 1위로 비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1K로 인해 순위평이 유지되고 있던 이 레벨도 그가 사라지자 본래 순위대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표키 아래로 떨어지면서 탑5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후 아나테마가 배치되면서 탑10에서 떨어지고 새로운 1위 아메시스트가 배치되면서 탑15에서 떨어진 현재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벨의 게임 플레이 외의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 레벨의 에디터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레벨에 처음 진입할 때 나타나는 문구입니다. 세상의 끝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뜻인데 참 중이병스럽습니다. 얼마 안가 또 다른 문구가 나옵니다. 나를 기억해? 과거 불가능했던 버전의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듯 싶습니다. 혹시나 해서 땅의 무늬를 눌러봤는데 이 모든 게 전부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레벨에 있는 모든 도트를 없애보니 오브젝트가 4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4만 오브젝트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신다면 서브터미널 포인트에 사용된 총 오브젝트 수가 4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 쓰인 도트 개수로 서브터미널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드랍 직전을 보면 준비하라는 문구가 있고 도트 아트로 레벨의 제목이 나옵니다. 비행 파트를 보면 도트로 화살표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리콧이라는 글자도 보이는데 아이스드 케이브의 본명인 리코에서 따온 듯합니다. 그 유명한 해골 아트입니다. 눈에 박힌 런이 인상 깊습니다. 도트로 웃는 이모지가 보입니다. 분명 지옥 테마 레벨인데 이런 것만 보면 귀엽기도 합니다. 볼 파트 앞에 글자가 있습니다. 피트는 지옥이라는 뜻이고 밑에 두 개는 아마 진의 유저 이름인 듯한데 아이스드 케이브의 친구이자 사일런트 클럽 스텝의 제작자로 유명한 셀런트와 그 레벨에 80만 어템을 들인 비전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대망의 리버 파트입니다. 입구부터 죽을 준비를 하라는 살벌한 문구가 반겨줍니다. SSWH는 아이스드 케이브가 만든 레벨들을 많이 보았다면 자주 봤을 글자입니다. 그가 자주 넣는 문구인데 심플 손 오브 헬, 그러니까 지옥에 죄가 많은 자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여담으로 이곳에서 히트박스를 키면 눈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귀여운 레벨이 아닐까요? 다음 파트인 아이리스 파트입니다. 이 위에 벽에 붙은 문이 비슷한 것을 잘 읽어보세요.
눌러보면 아이리스가 나옵니다. 시작부터 자기 파트라고 광고하는 셈인데 이걸 눈치채지 못한 분들도 은근 있습니다. UFO를 넘고 웨이브를 진입할 때 해골 사슬이 나오는데 원래 이곳은 장애물 없이 그냥 비어있던 구간입니다. 지금의 난이도로 넘어오면서 너프가 아닌 버프가 된 유일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비행 중간에 웬 붉은색 형체가 천사를 꿰뚫은 소름 끼치는 아트가 나옵니다. 아까 귀여운 레벨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레벨 밖을 보면 클리어한 유저들이 남긴 어록이 적혀있습니다. 커스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냐고 묻고 독이는 사쿠펜 서클스보다 어렵다고 하고 트릭은 79%의 클릭이 매우 짜증난다고 하고 마지막 큐브에서 6번을 죽은 제록씨는 그 파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레벨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 슬러터하우스는 베리파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버전도 다양합니다. 아이스드 케이브의 채널에 올라와 있는 언너프 버전, 서버에 올라와 있는 현재 버전, 조디악 버전으로 너프된 고기의 버전 외에도 두 가지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팝오프가 베리파이한 언너프 버전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버전은 아이스드 케이브가 베리파이를 레이스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서버에 올린 버전입니다. 즉 아이스드 케이브의 영상의 버전보다는 쉽지만 현재 서버에 올라와 있는 버전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은 바로 트루 언너프 버전입니다. 이 버전은 정식으로 공개된 적은 없고 서버에만 따로 올라와 있는 버전인데 지금 버전과 비교를 하면 지금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크게 다릅니다. 비행 간격이 더 좁아진 건 기본이고 웨이브 연타가 끝까지 이어져 있거나 웨이브 간격도 많이 차이가 나는 등 지금 봐도 불가능해 보일 지경입니다. 이 두 버전에 대한 난이도 비교 영상도 있으니 자세한 건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유저들에게 큰 파급력을 남긴 만큼 이 레벨에 대한 다양한 리메이크들도 나왔습니다. 과거 소닉 웨이브를 리메이크한 레벨들이 양산되었던 것처럼 슬러터하우스의 레벨 구조를 따른 리메이크들이 양산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레벨은 코스모스입니다. 러시아 유저 SPK가 러시아 노래 런던을 사용해서 만든 레이아웃이라 러시아한 슬러터하우스로 유명해진 레벨입니다. 이후 체리팀이 디자인을 하고 조잉크가 베리파이하면서 슬러터하우스류 레벨들 중 가장 퀄리티가 높고 에픽 레이팅까지 받은 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스모스의 원본의 분위기를 살린 코스모스 얼리시드까지 나오니 아류작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 있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귀엽고 깜찍한 분위기와 노래로 진행되는 해피하우스, 유명 노래 페이스오프를 사용한 더 락하우스 등이 유명하고 아이스드 케이브가 직접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인증한 인저리, 리버 파트만 5번을 이어붙인 크라이, 리버나 이를 챌린지로 만든 엔드리스 리버 등등 수많은 아류작이 탄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그리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슬러터하우스가 한창 제작 중이던 2019년 아이스드 케이브는 슬러터하우스 외에도 불가능 슬러터하우스의 직접적인 리메이크를 만드는 것을 구상했고 그는 불가능한 구간을 가능한 수준으로 너프하고 레벨이 끝나는 부분을 연장하여 노래를 끝까지 쓰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슬러터하우스의 필자도기는 이 레이아웃을 베리파이하기를 원했고 아이스드 케이브가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후 2022년에 그리프라는 이름으로 레이아웃이 공개되었고 불가능 슬러터하우스의 프리퀄 작품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레이아웃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여론이 크게 갈렸습니다.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연장된 파트가 잘 만들어졌다는 의견과 독창성이 부족하고 게임 플레이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레벨의 디자인을 진행했고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벨의 두 파트를 디자인했던 버가다즈가 아이스드 케이브가 참여한 또 다른 합작 에터누스를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아이스드 케이브는 그가 디자인했던 두 파트 중 한 곳을 그리퍼의 파트로 교체합니다. 이후 레벨은 완성되었고 파트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아이스드 케이브는 아예 레벨을 취소하기까지 했지만 서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하며 레벨을 다시 살리고 도기가 베리파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12F를 사용하여 베리파이한 레벨은 레이팅하지 않는 옥탑의 방침에 따라 레이팅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도기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만 어템을 넘게 들여 현재 80%와 25에서 100%를 달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커밍 때 중 가장 베리파이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아이스드 케이브의 슬러터하우스는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지만 레벨이 남긴 임팩트만큼은 모든 유저들에게 각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슬러터하우스가 탈타러스를 꺾은 이후 새로운 탑1이라는 트렌드를 주도하기도 했고 레벨의 구조적인 특징이 많은 레벨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과거 유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역대 최고의 레벨 조사에서도 8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레벨에 대한 여론은 갈릴지언정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기억 속에 남을 레벨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